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는 하지 않았어야 됐다. 대선 후보로서 대선만 치르고 그 다음 당대표는 안 하고 지금 이 시기에 당대표로 나오는 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홍준표 개인에겐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국민들의 부름에, 국민들의 염원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홍준표는요,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강단,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죠.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이분이 던지는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면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총대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요, 여러분, 이명희님, 네, 감사합니다. 청정한 분은 홍준표 뿐이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총대를 맸어요. 지금요, 여러분, 당내에서는요, 국회의원이군, 원내 당협위원장이군,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말아먹고 정권 교체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국회의원들 누구도 얘기 안 해. 당협위원장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두고 못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당을 비판을 하고 당에 충고를 하고 하면 본인이 욕먹을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수많은 국회의원들, 수많은 당협위원장들, 수많은 당 지도부자들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해요. 왜? 욕먹을까봐. 공천 못 받을까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런데 이때 총대를 메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홍준표다. 홍준표가 총대를 메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지도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당 망한다. 라고 총대를 메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총대를 메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죠.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겠지만 당 지도부가 내가 총대를 메서 자유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홍준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본인의 영향력도 있지만 깨끗하기 때문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조국 사태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죠. 임명 강행을 했는데 별다른 전략이나 별다른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비판도 뭔가 강력하지 않아.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할 때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오케이, 좋아. 특검 갑시다. 황교안, 나경원, 오케이.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조국 이 4명의 자녀들 특검 가봅시다. 자신 있어? 까봐. 황교안, 나경원 나 자신 있어.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이 나 자신 있어. 특검 갑시다. 대신에 문재인, 조국 아들 같이 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더 깨끗하구나. 민주당보다. 황교안, 나경원이 자신이 깨끗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문재인과 조국이 못 받네? 특검을 못 받네? 야,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덜 썩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판 자체가 조국 사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판이. 분위기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볼 때는 왜? 홍준표가 볼 때는 같이 까자. 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볼 때. 근데 그렇게 안 해. 황교안과 나경원은 무슨 생각인지.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검 요구 못하네? 황교안, 나경원이 특검 요구 못하네? 자기네들도 캥기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어도
황교안, 나경원이 깨끗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만 보고 국민들은 아, 쟤네들도 캥기는 게 있구나 하면서 동급 취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됐다. 조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네? 민주당에서 황교안과 나경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네? 판은 깔려 있어요. 민주당이 먼저 던졌어. 오케이. 황교안, 나경원이 이거 받아라.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조국 4명을 동시에 특검합시다 라고 받아라.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못 받습니다. 뭐라고 못해요. 이 좋은 전략을 왜 못 써먹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과 나경원이 깨끗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민주당보다 깨끗하다. 라는 인식이 바로 박히는 거라니까요. 프레임으로. 이 좋은 상황을 왜 못 살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뻔히 보여. 홍준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황교안, 나경원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이 전략을 써먹으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안 썼죠. 홍준표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100%. 같이 갑시다. 얼마나 좋아. 이때다. 아니, 자기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왜 못해요? 황교안, 나경원, 이 분들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이걸 못 잡냐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으로 볼 때. 참. 네. 엄수선님. 네, 슈퍼챗 투원 감사합니다. 이영주님도 홍준표를 알면 홍준표만 보입니다. 정치인 중에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은요, 황교안, 나경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은요,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파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홍준표는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던지는 이런 전략, 메시지,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에 요청을 하는 전략과 방향과 대안, 이런 것들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고깝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와 홍준표가 말하는 것을 고깝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이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국의 물타기로 황교안과 나경원을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강하게 대치를 못하게 되면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이렇게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로 보니까 조국이 쓰레기인 거 알겠어. 문재인 완전 역겨워. 그치만 자유한국당도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냐. 같이 특검으로 가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전략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죠. 이제라도 해도 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의 청렴 결백함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같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세요.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얼마나 좋아. 넷이 같이 까자. 같이 특검을 가자. 동시 특검을 가자.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민주당에 아주 더러운,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더 썩었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더 낫네.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특검을 제안을 하시길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몇 개를 날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홍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에요.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도 맙시다. 그때 당시에 탄핵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쪽팔려서. 솔직히 쪽팔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다 녹여줬어요. 이런 멘트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당당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우파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민주화도 이뤘고 산업화도 이룬 위대한 정당이다. 단지 이 박근혜 친박 세력이 잠깐 못했을 뿐이다. 이 긴 역사에 대한민국의 이 긴 역사에 한 켠에 있었던 친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못해서 빼앗겼을 뿐이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쓰리게 했을 뿐이지 우리 우파 정당은 부끄러운 정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 몇 마디로 내뱉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적인 센스와 표현력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반공달공이님 민경욱 때문에 열받아 기사 댓글 달고 왔네요. 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진래 전 의원이 자살한 이후에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라는 또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홍준표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홍준표라는 사람은 털어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멘트였던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다. 홍준표는. 그리고 최근에 후배 검사들에게 윤석열에게 그리고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 이게 저도 정말 좋은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최근에 홍준표가 밀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정말 이 홍준표라는 인물이 괜찮은 인물인데 물론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이라고 보고 있지만 홍준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홍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홍준표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기획을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박상원의 역할을 했던 게 박상원이 이제 연기를 했던 그 검사가 홍준표예요. 그만큼 정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홍준표는. 그리고 남 눈치를 안 봐요. 일개 검사가 정말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 다 털었어요. 그리고 다 감옥에 보내버렸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였습니다. 모래시계는 이런 거라고 해요. 모래시계는 권력의 유한성을 표현을 한다. 모래시계를 딱 뒤집으면 맨 위에 모래가 가득 차 있고 밑에는 모래가 없죠. 이 모래가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것이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권력은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맨 위에 임기가 꽉 차 있죠. 대통령이 처음에 됐어. 임기가 꽉 차 있으니까 힘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래시계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듯이 임기가 점점 줄어든다. 대통령의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빵이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모래시계를 뒤집게 되겠죠.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것을 이제 정권 교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부터는 아까 그 권한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 밑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정도에 맞는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래시계의 정치 권력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홍준표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거짓 선동에 의해서 홍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아시라. 홍준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하시라. 홍준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홍준표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홍준표를 미워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선동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 탄핵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촬영을 했어요. 왜? 박근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박근혜를 미워할 때 하더라도 정말 이 박근혜에 대해서 알고 미워하시라. 탄핵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 미워하시라 라는 의미로 제가 박근혜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찍어서 올렸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홍준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고 홍준표를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알고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싫어하시라. 거짓 선동에 당해서 싫어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미워하듯이 박근혜가 정말 국정농단을 했다고 믿고 박근혜를 미워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잘못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미워하라. 이런